안녕하세요. 의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을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낡은 한복 한 벌로 버텨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낡은 헝겊이었던 한복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주주의 상징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자식들에게 전하는 창업주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일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님, 이 낡은 천조각 좀 치우세요. 오늘 아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0을 훌쩍 넘긴 이름 흔하디흔한 박수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늙고 초라한 노인으로 보이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펄펄 끓는 국밥 뚝배기 같은 열정이 남아있지요. 여러분은 집안 어딘가에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물건 하나쯤 간직하고 계신가요? 제게는 색이 다 바랜 비단 한복 한 벌이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제가 시장통 그찬 바닥에서 국밥을 팔아 처음으로 목돈을 쥐었을 때 남편 산소에 가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맞췄던 옷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옷이 얼마나 곱던지요. 비단결에 스치는 소리가 마치 순이마 고생했다. 참 장하다. 라고 남편이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옷은 제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세상살이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갑옷이었고 제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날들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는 그 옷을 보며 코를 막더군요. 어머님, 이 키키한 한복 좀 버리세요. 옷장에서 노인 냄새가 거실까지 다 퍼지잖아요. 이게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끼고 계세요? 노인 냄새라. 그렇습니다. 늙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지요. 하지만 그 냄새가 자식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주려 흘린 피땀의 냄새라는 걸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린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옷장 속에도 혹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숨겨둔 낡은 추억이 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손을 한번 내려다봅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진 이 투박한 손. 사람들은 제 아들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견식품 기업의 대표이사라며 부러워합니다.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네. 복도 많으셔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회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남편이 떠나고 빈털터리가 된 제가 갓난쟁이 아들을 등에 업고 시작한 국밥 장사. 새벽 4시면 일어나 핏물을 빼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고를 고안했습니다. 제 손톱 밑에는 늘 파 냄새,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지요. 그때는 그 냄새가 싫어 박박 문질러 씻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삶을 지키는 향기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댔습니다. 초기 자본금 100%, 그리고 지금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육수 비법. 그 모든 것이 이 못난 어미의 달아빠진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현장에서 그만 참견하세요. 요즘은 데이터로 경영하는 시대예요. 엄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회사 망해요. 데이터? 참 근사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아, 그 데이터라는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어미의 경험을 주먹구구라 깎아내리는 너의 그 차가운 눈빛이
한겨울 시장 바닥에 칼바람보다 더 뼈 시리게 아프더구나. 어느 날 잠시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거실 바닥을 닦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손에 들린 걸레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하며 다가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운 옥색 비단, 끝동에 수놓아진 매화꽃. 제 남편을 만나러 갈 때 입었던 제 인생의 유일한 사치였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끼던 그 옷을 가위로 갈기갈기 잘라 더러운 거실 바닥을 닦는 걸레로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거 천이 좋아서 먼지가 잘 닦이네요. 어차피 안 입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이었고, 제 그리움이었고, 제가 지켜온 자존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 내 자식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오려내어 발밑에 깔아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나요? 눈물이 말라 나오지도 않는 비통함 속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왔으므려. 그날 이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회사 기밀 레시피가 자기 거라고 우기시는데 이거 증상이 심각해요. 여보, 요양원 상담 예약해놨으니 내일 같이 가요. 치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는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 제 속에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귀가 어두운 노인네가 아니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보며 살아온 장사꾼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가진 것이 냄새나는 늙은 몸뿐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회사의 지분 51%는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제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내 자리라면 내가 직접 보여주마. 이 늙은이가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준비 좀 해야겠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번쩍이는 드레스에 값비싼 보석을 두른 며느리는 저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 잘 보고 계세요. 사람 많은 데 가시면 피곤하시잖아요. 밥상 차려놨으니 챙겨 드시고요. 마치 집 지키는 강아지에게 하듯 던지는 그 말.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급히 구두를 신더군요. 다녀올게요, 엄마.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 며느리가 감히 손대지 못했던 괴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정갈한 새 한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 쪽빛이 도는 마치 가을 하늘처럼 서늘하고도 고귀한 색의 한복. 거울 앞에 서서 옷고름을 맵시 있게 맸습니다. 백발을 곱게 빗어넘기고 은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업을 일궈낸 창업주 박수님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가자. 가서 가르쳐 주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흉내를 내며 웃고 떠드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치려던 그 순간 제가 연회장의 거대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팀장들이 호위하듯 서 있었지요. 순간 장내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군요. 미쳤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옷은 또 그게 뭐예요? 당장 끌어내.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경비원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네는 누구야? 대표님 어머니 아니야? 그 소란 속에서도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손 놓거라. 며느리가 제 기세에 눌려 주춤하는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회사의 원로 이사들, 제가 국밥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주주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제 앞으로 달려나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수님 창업주 겸 대주주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창업주, 대주주, 회장님,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단상 위의 아들은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집안의 일꾼이나 치매 노인 취급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쥔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님 대주주님의 긴급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안건은 현 대표이사 해임 및 경영권 승계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수백 명의 직원들, 그리고 발밑에서 떨고 있는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폭풍이 몰아쳤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한복을 찢어 걸레로 쓴 며느리야.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낄낄거리며 웃던 내 아들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너희는 낡은 것이라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했지. 냄새나는 것은 치워야 한다고 했지.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 그 낡은 한복이 없었다면, 그 냄새나는 국밥 국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옷도, 이 화려한 파티도 없었을 것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의 눈을 쏘아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경영을 논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예의부터 배웠어야 했다. 너희가 찢어버린 것은 내 한복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인성이었다. 오늘부로 내 아들의 대표이사직을 박탈하고 너희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모든 지분을 회수하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구두 발등을 붙잡고 울며 빌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갈 데도 없잖아요. 아들도 옆에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안아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뒤에 숨어 또다시 바보처럼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용서란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나 같이 있는 법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뺏긴 돈과 지위가 아까워 흘리는 악어의 눈물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쓸모와 냄새로 판단하여 버리는 자에게는 내가 일군 이 향기로운 결실을 나눠줄 수 없다. 너희가 닦았던 그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거라. 단 내 회사 밖에서, 내 집 밖에서 말이다. 저는 그 길로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회사를 맡기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재산을 털어 시장 상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저는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낡은 한복처럼 색이 바래고 힘이 빠지겠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오래된 악기가 깊은 소리를 내듯 세월을 견뎌낸 우리의 주름 속에는 젊음이 흉내 낼 수 없는 지혜와 향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느라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 끝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야 남들도 심지어 자식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여러분만의 비단 한복을 꺼내어 한번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너는 참 아름답다. 하고 말이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